어떤 루트들을 통해서 미국 대학에 성공적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서 여전히 정해진 정원 이내에서 정해진 점수,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보통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와 달리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대학의 그 운영이나 이런 입시에 관련된 통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역별로 그 카운슬 위원회들을 좀 조직이 된 상황에서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들은 그 위원회와 같이 소통을 하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여타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들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런 SAT나 이런 점수들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짜로 이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까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도 우리 대학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동문으로서 사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대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holistic review, 즉 다면평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학을 갈 때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조기 유학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나 보딩스쿨, 퍼블릭 스쿨에 초, 중, 고를 재학하면서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방법,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인가나 인가된 국제학교를 통해서 영미권 교육을 초, 중, 고를 받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미권 교육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영미권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좀 늦는다 싶으면 보통 9학년, 10학년 정도에 학생이 이제 전학을 가서 영미권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겠죠.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요건들을 프레시맨 어드미션에 있는 요건들에서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우리가 그 요건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GPA도 3.7 이상을 잘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SAT를 요즘 옵셔널이긴 하지만 정말 최상위권 대학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좀 고득점으로 SAT도 준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9학년, 8학년 이때부터 자신의 전공,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걸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로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거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충분하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체험해 보면서 본인이 다 해본 다음에 이 전공은 좀 맞는 것 같아, 이 전공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해보니까 좀 바꾸고 싶어, 이런 것들을 9, 10학년 때까지 좀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서 11학년, 12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원하는 전공과 좀 어울리는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스페시피케이션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부 통제하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들을 포함한 다양한 고등학교들을 일컫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내신이 2등급 이내로 들어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영미권 교육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나은 케이스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신을 2등급 이내로 유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준비하는 것들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들이 랭킹이 굉장히 높고 경쟁력이 좋은 경우에 미니멈 GPA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통해서 GPA가 A 플러스 이렇게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강남에서 공부를 웬만큼 잘하는 아이라도 내신이 4등급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프레시맨을 준비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 어플리켄트의 스테루스 자체를 프레시맨이 아니라
트랜스퍼 형태로 좀 바꿔갈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짜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내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대학교 성적 같은 것들을 선의수하거나 또는 AP 시험들을 충분하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GPA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다음에 다양한 나머지 요건들을 트랜스퍼 리퀘어먼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냐, AP를 듣는 게 유리하냐, 항상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해본 입장에서도 대학교 수업들을 실제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간에 선의수하고 트랜스크립을 제출하는 것들이 AP를 점수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두고 트랜스퍼 어플리케이션에 알맞는 요구 조건을 맞추는 것이 내신 2등급 이내가 제한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수능까지를 다 보고 이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또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재학 간에 한 1학년 중에 편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SAT나 TOEFL부터를 공부하는 것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그런 시험들을 준비한다는 뜻은 결국 그 이듬해에 프레시맨 어플리켄트로서 어플리케이션을 넣겠다는 뜻이랑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영미권 교육을 거의 9년에서 12년 이상을 들었던 학생들, 대외 활동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 특히 SAT나 이런 여타 GPA 같은 것들이 고득점이 이미 나 있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을 진학하거나 수능을 본 뒤에 약 1년에서 1년 반 뒤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가장 적합한 루트는 트랜스퍼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미국에 트랜스퍼를 하기 원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대학교 수업들을 한국에서 선의수를 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 돼서 직전 학교의 내신이 대학교 성적으로 찍힐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전략들을 취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의 대학을 이미 기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이 학교를 다닐 때의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GPA가 웬만하면 3.8, 3.9 이상을 유지를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미국의 대학교 성적들도 좀 내보면서 토플 같은 것들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된 다음에 좀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조금 현명한 접근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케이스가 이 부류 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부류 바깥에서 본인이 뭔가를 시도했을 때 어떤 로드맵이 좀 적합한지가 혼란스러운 학생들이나 학부형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캠퍼스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스테루스를 리뷰를 하고 각 인원들별로의 적합한 전략들을 한번 함께 짜봐드리는 것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